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과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의 의미와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오늘 발표 전까지 많은 사람, 뭐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막판까지 윤석열 초접전이라 그러니까 홍준표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다 보니까 참 다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누가 후보가 될까? 결국 까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기분이 좋죠. 뭐 좋은 것보다도 뭐 대선 후보 선출 때 누가 되더라도 하여튼 뭐 이렇게 해피하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축제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 게 뭐 저로서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어떤 그 정당의 경선 후보 결정에 사실 잡음도 많았고 많았죠. 뭐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낙선하고 나서도 뭐 지금도 투표 선거법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의 선거 이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일을 뭐 가처분까지 또 하는 또 지지자들이 있었고 한데 오늘 아까 윤석열 후보의 수락 연설 그 끝에 홍준표 후보 또 아름다운 패배로 그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본인 속 마음이야 쓰리겠지만 정치란 게 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때까지 이미지가 너무 강성이다. 그다음 뭐 이 남의 입장을 조금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좀 강한 거칠은 발언을 많이 한다. 이래서 홍준표 후보가 본의 아니게 손해도 많이 봤는데 이 이제 그 연설에 조그만 간단한 연설이었지만 100% 승복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축하해 주는 것으로서 이 국민의힘 경선은 아주 최종 유종의 미, 진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뭐 이 연설 중간에 홍준표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 정책들,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국가 찬스, 그다음 유승민 후보의 또 뭐 디지털 관계 이야기,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한다고 아주 화합하는 그런 말을 해서 국민의힘이 오래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까지 우리 사실 대통령 선거날 초조했던 건 많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맨날 지난 그 2017년 대선 외에는 아주 박빙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워낙 박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타난 각 뭐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의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엎치락뒤치락 하니까요. 뭐 여론조사 뭐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 아침에부터 이런 그 예측들 전망들이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공중파 방송의 특성상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 감은 잡죠. 행간을 읽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앞서겠거니 근데 몇 프로 될지는 몰랐는데 대체로 여론과 국민의힘 당원 투표를 합쳐서 한 6% 정도 이겼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나 아니면 초접전 1% 2% 진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3%는 내에서는 이거는 그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동률이라고 그럴 정도인데 6% 정도가 이 당이 화합하는데 가장 좋은 황금 비율이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황금 차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그 2007년 때도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패배하고 딱 승복을 선언하면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승리했죠. 이번에 홍준표 후보도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정권 교체에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노련한 또 중진 정치인 스스로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의 맏아들 적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이번 경선이 이렇게 흥미를 끌고 국민들의 관심을 흥행대박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완전히 박빙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이게 경선이 원래 출발할 때는 예. 사실 윤석열 후보는 있죠. 어떤 지금 난파선인 네. 국민의힘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구원투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과연 윤석열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전혀 상상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나올 때 어떤 그런 그 분위기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거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진짜 20년 이상 예. 정치를 해오면서 쌓은 내공이 이번 경선에서 발휘되면서 예. 뭐 어대홍 뭐 야무홍 뭐 그러던데 저는 야무윤 뭐 이런 걸로 생각했었어요. 무야홍 아니 예. 무야윤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반전부터 네. 홍준표 후보가 따라오고 예. 그 내공이 발휘되고 그다음 또 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자중질환 뭐 본인 실수 말 실수 예, 그런 것들이 뭐 꽤 이런 게 개입되면서 특히 여론 20대 30대가 사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사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 당선되는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준석 이 당대표 되고 그러면서 20, 30대 역할이 커지면서 이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걸 갖다가 결론 지은 건 당심이었다. 예. 국민의힘의 그 책임 당원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의힘의 주주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고 예, 주인이죠. 이분들은 그 여론과는 달리 예.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권을 못 찾아오면 우리나라도 망하고 그다음 국민의힘도 이제 사라진다. 역사의 뒤안길로. 예. 왜냐하면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어떤 압박 뭐 180석 만들어줘 가지고 그런 거에서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했는데 예.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그때 그 4.7 재보선을 아주 중시했던 게 그걸로 살아날 힘을 좀 얻었다. 예. 그래가지고 4.7 재보선을 중시했는데 그거는 우리 그 고 교수님과 그때 예. 말할 때 예. 이거는 양념이지 이게 주식은 아니거든요. 예. 본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결국은 이제 대권을 찾아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힘을 쏟은 건데요. 그런데 그 홍준표 후보가 만일에 대권 후보 됐다. 이러면 국민의힘에 힘이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아무래도 그렇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미 낡은 정치인.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죠. 이준석 대표를 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를 봐도 그렇고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예. 새로운 인물을 찾는 20, 30대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어떤 크게 은혜를 지지하는 신세를 안 진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열망이 결국 정치의 신인 미국도 저는 트럼프를 많이 비난하지만 트럼프가 그 저기 대통령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워싱턴 DC의 벨트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벨트. 네.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거기서 표를 많이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부터 윤석열 후보까지 저는 이게 일관된 흐름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봐요. 예.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시대 보면 정신이에요. 예, 시대 정신입니다. 구구 정치에 물들지 않고 구구 정치란 게 뭐냐 하면은 기득권을 감싸고 자기들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서로 그 베니핏 혜택을 나눠서 이익 나눠 먹기. 뭐 대장동 같은 이익 게 챙기기. 예. 그런 게 그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대장동.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구정치란 말입니다. 구태 정치고. 이걸 저는 윤석열 후보는 있죠. 이번에 뭐 캠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후보 자체가 이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뭐 굳이 챙겨줘야 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서 윤석열 후보까지 이렇게 일관된 시대 사조 그리고 국민들의 바라는 여망은 구정치를 혁파하고 이번에 문재인 구정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끼리끼리 문화에서 플러스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정과 상식이 나는 게 법 위에 자기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있죠. 예. 저는 뭐 아까 그 수락 연설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은 나는 법 밑에 있는 사람이다. 공정과 상식이란 게 딴 게 아니고요. 네. 법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게 법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더라도 나는 법 밑에 있겠다. 문재인 정부는 법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예. 대권 후보가 된 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희망, 이게 공정과 상식과 모든 것은 법치에서 이루어지고 대통령도 법 밑에 그런 서로 이렇게 뇌물을 나눠먹는 예.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윤석열이 아닐까. 윤석열의 그런 희망을 건 게 오늘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비리 카르텔 특검과 그렇죠. 발치 예. 그걸 없애겠다고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아주 본인도 이제 읽은 거죠. 예. 그게 시대에 딱 부합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후보입니다. 인물로 국민들이 상정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대선 후보로 끌어 당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입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영입한 국민이 겁니다, 영입한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각 후보의 말씀 좀 득표율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원희룡 후보는 3.17%를 얻었습니다. 합쳐서죠. 예, 합쳐서 총괄해서요.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서 3.17%. 유승민 후보는 7.47%.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7.85%. 윤석열 후보가 47.85%입니다.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로 아까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1.5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47.85에서 홍준표 후보 41.50을 빼면은 바로 6.35% 이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고 홍준표 후보 이 당원 투표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한 59% 이렇게 러프하게 얻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34% 정도를 얻어서 당원 투표에서 25%. 전에도 쭉 그런 그 격차를 보여왔습니다만은 뭐 지난 2차 때는 뭐 3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030 세대들이 많이 투표를 하면서 약간은 좁혀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5% 가까이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7.94%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48.21%를 얻어가지고 10.37% 그러니까 10% 조금 넘게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많이 얻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에는 한 4, 5% 정도 홍준표 후보가 조금 높았습니다만은 이번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1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차감을 해 보면은 그게 한 6.35%, 6% 조금 넘게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또 이 당원투표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역시 책임 당원들, 당의 주인들이 당을 지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우선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신입 당원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게 2030이 많이 당원으로 그렇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 2030이 아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홍준표 후보 쪽으로 아마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번에 4강 뽑을 때 그 득표율 격차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게 나타난 것 같고 그다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약간의 역선택도 뭐 없을 수는 없겠죠.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이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그 여론에 응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이 현실 정치를 2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아마 그 여론에 호소한 힘이 예. 그리고 발언의 내용 그리고 일반 여론은 있죠. 어떤 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기쁘게 해주고 흥분시켜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하는 예, 사람들.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기족적인 이미지예요. 예. 인상도 그렇고 사실 자라난 배경도 홍준표 후보는 힘들게 컸지 않습니까? 진짜 흑수저죠. 네, 흑수저죠. 예. 경남 창녕에서 나와 대구로 또 이사까지 오고. 근데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홍준표 후보는 아버지가 경비원 아닙니까? 예. 또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예, 예. 어머니가 무식자다. 예. 그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이 이 나라를 맞습니다. 완전히 기적으로 만드는 거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건 국민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갖다 선택하는 경향이 예. 있더라고요. 예. 우리 노무현 후보가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백병전에 강한 홍준표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 이 후보를 뽑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주도 있고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당내 축제와 당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를 한 거는 조금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 기법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에 50% 해가지고 당내의 선택이 여론에 우선하게 짜진 이 구조기 때문에 네. 오픈 프라이머리라 해도 결국은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 건 맞기 때문에 어떤 현대 정당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차이가 20 몇 프로 났다 예컨대 이러면 경선이 아예 재미가 없는 그러면 그냥 그런 술에 일방적인 우리가 경선이면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란 말을 쓰는데 재미없는 예. 그 여론조사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경선이 흥미를 많이 못 끌었어요. 전혀 뭐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 되는 걸 해놓고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따라가느냐 정도지. 예. 그럼 뭐 사실 결과가 마지막에 서울 대장동 터지면서 서울 이쪽에 예, 조금 많이 여기서 따라갔지만 그랬죠. 예, 역부족이었고 그러니까 62대 28이 그러니까요. 나와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컨벤션이 아니고 역벤션 효과라고 예, 할 정도로 이 대선 후보 뽑는 데 있어서 별로 그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는데 사실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 방송 그 경선 오늘 개표 과정을 보면서 예. 이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운전 면허 시험 그렇게 쉬운 시험도 발표 낼 때까지는 초조하더라. 예. 근데 이것도 아주 국민의 그 어떤 관심을 끌고 그 관심 끄는 게 결국은 컨벤션 효과고 예. 이게 물론 컨벤션 효과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좋았고 예. 그다음 1, 2% 차이 났다. 이러면 이거는 또 원팀 만드는데 상당히 장애가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 정도가 딱 맞게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앞으로 뭐 홍준표 후보가 어떤 걸 취할지 모르겠지만 맞고 그 홍준표 후보로서는 있죠. 비록 경선에 실패했지만 어떤 큰 형으로서 예. 면모를 보여서 본인의 어떤 정치 역정에 아직도 동력은 잃지 않았다. 오늘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아마 정권 바뀐다면 홍준표 후보도 당내에서 일정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큰 역할. 네. 근데 당대표도 이미 지내고 해가지고 또다시 당대표 하는 건 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두 번이나 뭐 하셨기 그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포용 정책 아까 수락연설 나왔는데 내 편 네 편 안 가르고 포용한다 했는데 그 뭐 진보를 포용한 건 좋지만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실 뭐 얼굴 붉히는 말도 많이 나왔지만은 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도는 넘어서야죠. 대통령이. 또 홍준표 후보도 뭐 대통령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또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것이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역할을 할수 정치에서 있습니다.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한 10%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이번에 많이 줄었네. 2030 예, 예, 이쪽에서 대거 대거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다소 줄어들었고 아마 민주당의 그런 역선택이랄까 뭐 그런 것은
다소는 있었겠지만 큰 영향은 큰 없었어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특히 봐야 할 것 오늘 같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4일날 어제 예, 예. 똑같 27대 27 27이었어요. 로 그런 거 나왔습니다. 보면은 역선택은 있긴 있겠지만은 네. 아주 영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홍준표 후보도 정말 큰 역할을 했지만 원희룡 후보라든가 예. 유승민 후보도 이번 4강 이렇게 경선에서 나름대로 이 경선 분위기도 많이 띄워주는데 역할도 했고 맞습니다. 또 정책적인 그런 네. 아젠다도 네. 많이 제시한 것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그 국민의힘 전에 뭐 미래한국당, 뭐 네. 새누리당 이런 데 가졌었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희석되는 좀 기득권 세력, 웰빙 정당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특히 생각- 원희룡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일타 강사하면서 네. 아주 이재명 네. 새로운 저격수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나 유승민 후보 있죠. 예. 사실 뭐 대선 후보가 되기는 좀 힘들다는 네. 그거는 뭐 중론이었고 저희들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두 분은 좀 힘들지만 알면서도 있죠. 이게 네. 참 힘드는 게 마라톤에서 꼴찌할 거 알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 박수 더 받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 뭐 선두권은 이미 골인 지점 왔는데 저녁 해가 어둑어둑할 때 다리를 혼자 쩔뚝거리면서 뛰어오는 뛰어오는 사람. 예. 그게 인간 승리라고 그러듯이. 예. 그래 두 사람도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고. 특히 저는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사실 이번 선거는 대장동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안 되면서 어떤 진실 공방으로 계속 치닫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어떤 논리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 깨부술 역량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정말 논리력과 이게 어떤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원희룡 후보가 일타 강사라가 좀 전에 말씀하실 정도로 뭐 원래 제주 천재 아닙니까? 예. 수능 시험도 전국 수석하고 이번에 그 일타 강사로 하면 대장동 이걸 아주 잘 분석했던데 선대 본부장 내지 선거 본부장 정도 맡아가지고 요 부분에서 대장동 부분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일정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진짜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다 공동선대위원장 맞고요. 맞고 예. 그다음 홍준표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은 좀 낮으니까 고문, 상임 고문이나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당 대표도 지낸 분한테 예. 그래서 그 유승민 후보한테도 아까 그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생각에 새 정부 들어선다면은 뭐 이 경제부총리나 하여튼 이런 쪽으로 역할을 얼마든지 충분히 할 할 수 수 있는 있죠. 예. 거기 때문에 뭐 두 분 실망 절대로 할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윤석열 후보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전부가 승자고 지면 전부 다 패자다. 예.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를 따냈다고 해가지고 게임이 끝난 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선 4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제 좀 8강도 있고 네, 그런 네, 분들을 다 같이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하고 예. 내각도 본인이 이미 그 수락연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지개 내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게 사람들 다 이렇게 포괄을 해가지고 뭐 정파 그런 것은 뛰어넘고 네, 맞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역할을 맡겨 그런 내각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가 가능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데 정치에 빚이 일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출발했던 분들 전부 다 포용해가지고 하고 저는 뭐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힘들겠지만 그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 쪽에도 합리적인 분도 있고요. 그럼요. 옛날에 로버트 게이츠인가 국방장관을 딴 정당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예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랬던가 그랬을 물론 거예요. 뭐 현역 의원은 좀 어렵겠지만 예. 뭐 그 전직 의원들도 계시고 그쪽에 뭐 민주당 그러니까요. 계열의 그런 좋은 분들도 많이 합리적이고 있습니다. 예. 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치적인 충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국 내각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걸 윤석열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KBS 사장, MBC 사장 몰아내고, 그다음 뭐 방송국 신문 다 바꾸는데, 저는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쓴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겠다. 예, 윤석열 후보 근데 오늘 수락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쓴말 듣겠다 그러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은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63.89% 이렇게 나왔고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70%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게 물론 윤석열과 홍준표 두 후보 간의 그런 치열한 경쟁도 이런 투표율을 높인 요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바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예. 반영이 그대로 된 거죠. 예.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정당의 그 당내 경선 과정에 예.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파격적입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지금도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여론조사하면 지금 정권 교체가 지금 1.5배 내지 2배로 높습니다. 예. 뭐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뭐 3, 4% 차이다 이러면 뭐 모르겠지만은 20%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특히 20대, 30대가 이렇게 당에 많이 가입하고 경선에 참여하고 그건 20대, 30대가 사실 이 정권에 어떤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태, 분노했다는 게 분노가 폭발된 겁니다. 그래. 예, 분노입니다. 네. 단순한 어떤 그 정치 참여 이 정도면 60 몇 퍼센트, 70 몇, 특히 서울, 부산은 서울은 70 몇 퍼센트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폭발입니다.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하신 윤석열과 홍준표의 어떤 치열한 접전에 대한 어떤 흥미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거의 분노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4.7 재보선 때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노 투표를 했죠. 분노의 투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뭐 아직도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뭐 40% 깨지면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보면 뭐 어떤 거는 더 앞서고 뒤처지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여론조사고요. 아니 이번에는 최근까지는 이재명 하나하고 이쪽은 여덟 명이 있는데 뭐 연합군 당연히 그 합치면 일이죠. 엄청난 차이 나요. 예. 그리고 아니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근데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여론조사 가지고 아직도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 이렇게 보면 오산이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한 그 사람들 물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이 많이 참여했겠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심이 폭발적이다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지금은 이거는 분노다. 내가 어떤 그 내 참정권 행사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그 정파를 떠나서 지금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집 부동산 폭등,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실패, 그다음 원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한번 자성해야 될 오늘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 내부 경선이었지만 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점을 갖다가 화두를 던져준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여론조사 결과 오늘 갤럽에서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쪽의 여론이 57%로 지난 조사보다도 5%가 올랐어요. 올라갔죠. 정권 재창출은 33%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4%의 차이를 보였고 문재인의 긍정평가도 37%. 그러니까 30대 중반으로 지금 짜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다 지금 하락세로 트리플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갤럽은 조금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오늘 5일 날 나왔네요.